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통합과학을 이제 좀 가르치고 있는 박현식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밑에서 좀 뛰어와가지고 왜 안 되지? 네. 일단 오늘 설명을 하는 내용의 초점은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특성하고 여의도고에 대한 특성하고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문제가 이제 기출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제가 이끌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초점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난이도에 있는 과학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과학은 일단 난이도가 최소 5배 이상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난이도 자체가 물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에서 중상 수준의 문제를 좀 많이 내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내용들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누적이 되고 학교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많고 시중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교사가 자기가 담당하는 전공 과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그 과목에 대해서 어렵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그 학교 쌤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부터 좀 알아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간제 이제 교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마다 조금씩은 바뀌어서 과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제가 물어보는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의 문제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순 암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단어를 알아도 문장에서 이 단어가 맞게 들어갔는지 틀리게 들어갔는지를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진행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암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통합과학의 난이도는 제가 이렇게 얘기 써놨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매 학기의 중간 기말마다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고사 때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맘 놓고 있다가 기말 때 훅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중간고사 때는 좀 안 좋았는데 그걸 빌미로 좀 더 올라가서 얼마나 학생의 의지가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엄청 의지 있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의지가 좀 떨어져요. 학생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통합과학 특히.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는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의도고는 일단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과학 중점반이 3개 정도가 되어 있고 일반 반이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반에 약 한 300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과중반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과중반이라는 얘기는 2학년 때부터 물화생지 이제 다 하고 고3 때도 물화생지 1, 2를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배우는 반이라서 전체 교육과정의 약 45% 이상을 과탐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과중반으로 들어간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반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 주변에 과학고나 영재고가 많으면 과중반에서 애들이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내신 따기가 좀 엄청 힘들어요. 과중반끼리 좀 올라가니까 애들이. 근데 그 주변에 과학고나 영재고가 적으면 과중반은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과학하고 수학을 좀 많이 흥미를 있어하는 애랑
새로운 친구들을 좀 사귀어 볼까? 또는 내가 여기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이 이제 과중반을 선택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올라가면 일반 문과반이 있고 일반 이과반이 있고 과중반이 있는데 일반 반이라고 해가지고 못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내신을 좀 따기 힘들 것 같다 과중반에서 그러면 내신을 따기 위해서 일반반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결국에 과중반하고 일반 이과반하고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과탐을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신 준비할 때. 왜냐면 이제 어차피 고1부터 해가지고 고3 입시까지 가는 거니까 수능까지 가는 거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정시에다가 내신 성적을 집어넣는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반발을 사고 있기는 한데 그냥 서울대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최상의 이제 국립대이니까 변별을 두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상위 10개 대학도 내후년 안에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논술도 없어지고 학종도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세트가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과중반 특징이 뭐냐면 과학중교 학교는 과중반에 약간 많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게끔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일반 이과생들이 조금 하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과중반이 갈 건지 아니면 일반반을 할 건지 이게 나중에 2학년 때 올라가서 과중반으로 쭉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TO를 바꿔가지고 일반반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셔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의도고는 일단 통합과학은 진도는 순서대로 나가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출제가 되냐면 물리까지 출제가 됩니다. 네. 그 1단원에서 신소재라는 전 단계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내용 문제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때는 객관식만 30문제를 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객관식하고 서답형을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로 매 시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크게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루틴이 있는데 크게 이제 개념 완성 과정을 한 6주 정도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2, 3주는 시험 대비 관리 과정으로 해가지고 총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보면서 단어가 이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랑 그 다음에 서답형 대비 여의도고에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던 걸 이용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출제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일단 이 여의도고는 문제의 객관식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내버려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화학 관련된 건데 물리하고 화학 쪽의 문제를 좀 단어를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갑자기 뭐 흑연은 탄소가 3개씩 공유결합이 돼 있다는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는 4개냐 플러렌은 3개냐 이런 식으로 숫자로 그냥 공유결합의 숫자를 내버리면 애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감으로 찍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그 객관식은. 그리고 문제 자체가 수능 스타일대로 막 문제가 나오니까 문장이 길어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파트는 이제 계산 위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연습을 하는데 물리 파트는 계산보다 개념 위주로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그럼 학생들은 계산을 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개념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또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물리는 계산도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계속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방법이 큽니다. 여의도고는.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지학 같은 경우는 G1에 있는 단어가 좀 일부 나와요. 원래는 뭐 역단층이나 정단층이나 이런 단어들은 G1에서 뭐 장력이든 이런 힘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판의 경기에서 심화 문제로 일부 이제 단어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학교에서도 프린트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파트는 비중이 좀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고 대신에 보기를 많이 내요. 여기를 보시면 기역부터 비역까지 6개를 내놓고 나서 그냥 오는 걸 이제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만 보다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이런 트릭을 좀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형태가 이제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 위주로 이제 점수를 깎으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위를 포함하여서 쓰라고 하는데 솔직히 학생들은 문제 풀 때 숫자만 하지 단위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빼가지고 점수가 틀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0포인트가 이렇게 되는데 난이도는 이제 중에서 중상이 많고 물리하고 화학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확한 요구를 단어들을 이제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 점수를 받고 단어를 쓰지 못하면 점수를 좀 못 받게 되는 형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이과가 다 합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이나 2등급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해서 내신을 좀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걸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정시 준비하면서 내신도 자신이 유리한 카드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입시에 준비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원래는 이제 이해 위주의 자료 해석의 공부법을 좀 적용을 해야 돼요. 단순 암기를 하면은 고2, 고3 때는 더 자료 해석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연습을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면 좋은 그 연장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2, 3학년까지 학습법이라는 게 자기의 학습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만들어져야 2, 3학년 때 그걸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는 안 되고, 그래서 내신을 잘 받으려고 이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간단합니다. 학생들도 딱 똑같이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쉬운 문제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 맞추면 돼. 당연하지만 쉬운 문제를 애들이 틀려고 어려운 문제를 맞춰와요. 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우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자기가 안다 그러면 안 해요. 그 테스트를 봐가지고 틀렸어 너 외워야지 그러면 할게요. 그래서 또 해놓고 나서 또 물으면 또 틀리고. 그래서 결국엔 쉬운 문제 비율이 많지 고난이도의 문제 비율은 쟤보다는 낮기 때문에 일단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고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되면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맞추려면 일단 학생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약간 흥미로부터 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간 스토리텔링 재미있게 이제 가르쳐서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잘 되는데 라고 느끼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 3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관리를 해주고 이해 초점으로 수업을 해서 저는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하면 이제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커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득점을 받자. 왜냐면 한 과목에 통합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과목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를 관리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철칙은 이렇고 수업 포인트는 이제 이해 초점, 그 다음에 뭐 왜냐면 문제가 30문제가 되면 50분 안에 좀 풀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지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요게 이제 기반이 돼서 문제를 접근하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간단히 얘기했던 루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수업 내용 과정에서는 테스트도 이제 매주 봐서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를 보고 만약에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해서 이해될 때까지
좀 시켜놓고 이제 하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인지 와라. 그래서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봐서 통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수만 이제 하지 않으면 점수는 이제 거의 잘 나오게 돼요. 왜냐면 통합과학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문제를 내진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왜냐면 그 성취도 평가라고 해가지고 A, B, C, D 등급으로 나눠야 되는데 A 등급을 맞으려면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 예를 들어서 79점이다. 그러면 상대 평가로 상대 등급으로는 1등급인데 성취도 평가에서는 C 등급, B 등급을 받기 때문에 입시에 엄청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베이스도 엄청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의도고에 대한 특성들하고 통합과학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수업을 하러